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한 구절입니다. 질투는 열등감의 고백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감정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감정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의 철학 속에서 질투와 열등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질투의 근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먼저, 인간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질투와 열등감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공을 볼 때 우리는 더욱 강렬한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이 마치 나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닌 타인의 화려한 모습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취해도 항상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질투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쇼펜하우어는 질투심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인 맹목적인 삶의 의지와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이 마치 나의 불행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혹은 내가 그들보다 부족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질투라는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지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번성시키려는 근원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이 의지는 맹목적이고 무한하며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타인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했을 때 우리의 이기심은 그들을 향한 질투로 발현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친구의 장난감을 탐내듯 우리는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며 자신의 결핍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삶의 의지와 이기심을 이해하는 것은 질투라는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질투가 단순히 시기심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맹목적인 욕망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질투는 타인을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정 욕구, 즉 허영심 때문에 질투심이 더욱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성공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질투라는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질투는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타인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마음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하는 자기 부정과 자책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결핍감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증폭될 때 질투라는 형태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타인의 성공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타인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허영심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허영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 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고통받게 만듭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삶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허영심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투와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비교 멈추기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이 질투와 열등감 극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샘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의 시계를 보며 나의 시간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늠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대부분 우리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타인의 삶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일 뿐이며 그들의 내면이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감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개화 시기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에 몰두하면 질투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가치와 목표를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 자신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자원을 타인의 삶을 살피고 질투하는데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며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기애의 시작이며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상처 치유입니다. 질투와 열등감은 타인이 준 상처가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극복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자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결핍과 불안감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치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실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질투는 이러한 내면의 상처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가치 인정입니다. 자신의 장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강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부의 평가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일에 즐거움을 느끼며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재능이나 성과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질투를 극복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적 성장과 개인적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질투와 부정적인 감정 및 행동을 피하고 지속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는 우리를 더욱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질투라는 감정에 갇히지 않고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장은 단순히 학업이나 직업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고 지혜를 늘리며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모든 노력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쁨은 외부의 어떤 비교나 질투보다도 강력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질투와 열등감의 극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삶의 고통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삶의 고통은 인간 본성의 맹목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써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인정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고통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우리를 옥죄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해방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고통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이상을 쫓느라 지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정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늘 변화하고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심호흡,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삶의 어려움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술,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신적인 즐거움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고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이라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내면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거나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확장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서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매 순간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아름다운 음악,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힘들 때는 반성하지 말고 잠을 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정신은 가장 취약해집니다. 이때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더욱 명료한 사고와 강한 의지로 문제에 다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조언들은 우리가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몰두함으로써 질투라는 감정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질투는 열등감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빛을 발하여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넓고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스스로 발견하고 더욱 밝게 타오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염세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려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감정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지혜와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